네, 먼저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 나눠드린 브로셔랑 그 다음에 그 중철 종이 중에서 중철 종이 순서대로 그 설명회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생명과학에서 이제 개념형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론형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으로서 개념 문제를 배우고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이렇게 생명과학 단원이 출제되는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생명과학 내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작년 수능 그다음에 올해 9월 평가원 역시 유전에서 계속해서 이제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 눈여겨볼 점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 기조가 변했습니다. 확실히 생명과학이 이번에 출제 기조가 전반적으로 이제 국어 평가원에서 가탐이 좀 쉽게 출제됨으로 인해서 킬러 문항수가 원래는 작년 수능 4문제였는데 이렇게 2문항으로 줄었다는 거, 1등급 컷이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작년 이제 수능 과학탐구 응시 현황은 생명과학이 지구과학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고 있고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과학이 한 번 개정이 된 뒤에 계속해서 어렵게 출제가 되다가 이번 9월 평가원의 1등급 컷이 한 47, 48점 정도 높아졌어요. 제 생각에 수능에서도 역시 좀 쉬운 생명과학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표준 점수인데 생명과학은 만점을 받았을 때 세 번째로 높은 점수. 근데 1등급은 가장 낮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출제 수능 경향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아이들한테 좀 먼 얘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이 내용도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생명과학 외적인 내용 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의대 입시를 준비를 할 때 의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의 직업을 가질 때 뭐 이제 실력과 인성 중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걸 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의사로서 더 중요한 자질은 실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라는 건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사도 이제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로서의 인성과 실력 둘 중에 이제 저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성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제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실력을 저는 결과로서 입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신에 좀 더 집중을 함으로써 1학기 기말 100점 24명, 23명 중에 이제 10명 정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저한테서 100점을 받았고요. 1등급 학생이 총 15명 정도인데 한 7명 정도, 그 정도가 이제 1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학생 수가 1학기 중간에 비해서 2학기 중간 때 대략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여고에서도 1학기 1등급 9명 중에 3명이 저한테 배운 학생들, 그래서 학생 수가 증가를 했고, 역시 숙명여고도 학생 수가 증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1등급은 없는데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좀 성적 향상이 돼가지고 이게 학생 수들이 증가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반에서도 다른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1등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 특생 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3명밖에 없는데 그 3명 중에 2명이 저한테 수강했던 학생들, 이번에 2학기 중간 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이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유전이 왜 어렵냐면요. 유전은 간단히 말해서 수학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적어도 1년 미리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전도 지금 많이 이제 유전 문제가 어려져 가지고 최소한 1년을 미리 배워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개념을 배우고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을 배운 다음에 그런 스킬을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했을 때에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생물에서 생명과학으로 바뀌고 난 뒤에 기출 패턴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출 패턴이 있다는 거를 다 알아냈고, 그 결과 유전 공부를 배울 때 이제 이런 어떤 알고리즘, 이러한 순서 방식대로 사고를 해야지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식으로 유전 강의 첫 페이지에 이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강의를 쭉 하고, 아이들한테 너네들이 시험을 볼 때쯤에는 이 한 장짜리 페이지만 보더라도 유전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게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제 머릿속에서 유전 스킬이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이라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는 상태로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유전에 대한 강의를 한번 맛보시라고 제가 이제 QR코드 뒤쪽에 다시 삽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리닉 부분에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요 맛보기 강의 링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전을 배울 때에는 정말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의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과학 전공자로서 저만의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원래는 대학생들을 강의로 피트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이제 강사들의 스킬을 다 분석을 하고 저만의 스타일로 강의를 해가지고 최상위 학생들로부터 정말 깔끔한 유전 스킬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컨텐츠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모의고사나 이런 직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내신 때 제공되는 자료이고, 워크북 과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주 과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막 문제를 100문제, 200문제 막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문제들만 선별을 해서 이제 꼭 매주 과제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컨텐츠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역시 주간지는 내신 때 제공이 되고, 리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과학 개념을 소설책 형태로 제가 다 직접 타이핑을 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책은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수업 이후에 다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딩북을 읽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아이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게 바로 이 QR 해설입니다. 그래서 유전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 그리고 수능평가 문제들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 해설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QR 해설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될 때 이 영상 보면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해설 영상을 볼 수 있게끔 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들도 과제장을 보고 영상을 찍어 가지고 해설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전 문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영상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텐츠는 저는 이제 총 3가지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백지, 개념, 숙지 확인. 그래서 백지 테스트는 생명과학을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큰 줄기를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수업 때 알려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개념을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세한 개념들은 개념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숙지 확인 테스트는 이제 숙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 뽑은 다음에 보기만 재관 형태로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리닉 시스템을 가졌는데, 일단은 개념 확인이랑 숙지학 그 백지가 8점이 안 되는 학생들 바로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숙지 확인 테스트가 평균에서 좀 많이 떨어진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클리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수업을 이제 들을 때 이런 클리닉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첫 시간에 제 각서에다가 서명을 해서 사인을 받고 있고요. 핑계거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학원이 있더라도 반드시 재시험을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명을 받고 이제 클리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숙지 확인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지 확인 평균 이하인 학생들 선별을 해서 클리닉 일정을 전부 다 잡고 이렇게 클리닉을 실시를 해서 이번 2학기 중간 매주 50명 이상 클리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제 유전의 강의에 대한 맛보기 강의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QR 해설 따라가다 보면은 그 교재 그리고 강의 있으니까 한번 아이들이 들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저의 수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수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내신 같은 경우에는 공통 출제 요소랑 이제 특이 출제 요소가 있는데, 공통 출제 요소는 이제 수능특강, 교육청, 수능평가원 문제들을 이제 단순하게 보기만 변형한 경우, 이것만 잘해도 최소한 3등급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1등급 최상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 학교별 특이 출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지업 내용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나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들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최상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이제 학교를 나뉘어봤는데요. 일단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은 학교들, 뭐 이런 학교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보기 변형이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 학교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교재,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지역적인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심지어는 이제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이 출제가 되거나, 어떤 학교는 이제 특히 영동고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이 좀 열의에 차서 일반 생물학 내용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난이도가 최상인 학교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학교는 숙명여고예요.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부교재 메가서이 교재를 쓰는데 거기에 있는 그림 아래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숙명여고와 이 강남구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번 2학기 중간에서도 거의 평균이 한 50점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여고도 이제 선생님이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시험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는데 유전 문제를 다 전부 다 중상급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렵다는 점, 이런 학교들은 언제든지, 탐구 선생님은 거의 1년에 자주 바뀌면 1년에 2번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생명과학 개념을 제대로 배운 다음에
내신형 문제보다는 수능형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형 문제를 풀면서 정석 패턴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신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식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내신 때에는 이제 주간지에다가 이렇게 내신형 문제, 각종 이 강남구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먼저 수능형 문제를 공부를 한 다음에 정석 패턴을 배운 다음에 내신형 문제를 통해서 내신에선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이런 것도 역시 뭐 브로셔 중철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 수능 비교 이런 것들 역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1등급을 100점을 받았으면 제가 대치동에 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년도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고요. 그 실적 내용들 브로셔에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보면서 관찰한 내용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수업 중간중간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지. 정말 내가 1등을 받고 싶은 의지가 뚜렷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만 되면은 다 나머지는 모든 게 다 된다고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의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 머릿속에 1등급만 생각해라. 그러다 보면은 1등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세뇌하는 방식으로 중간중간에 각종 드립을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생명과학 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약간 엄치나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대략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험생들의 입장을 굉장히 잘 헤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맞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이제야 진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심정과 이제 어머님들의 심정을 헤아렸을 때 이 강사로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이들이 빨리 입시를 끝내서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한테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20살 돼서 아이를 원하는 대학교에 보내고 이제 어머님들의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아직 17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얘 빨리 대학교 보내고 지방으로 보내고 그냥 저 아내랑 이제 저의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 모두 도움이 되는 거는 강사로서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시키는 거를 그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이 타네요. 네, 그래서 2028학년 대입 개편 시행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뭐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학생 아이들, 중2 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다가 자세히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지막에 이제 블로그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특강 시간표 다음과 같이 브로셔 맨 마지막 페이지 또는 이 중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개념반, 심화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대찬학원에서는 주 2의 개념반 1월 달에 집중적 열리는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만 하는 반이 이제 미탐에서 열리고, 개념반, 심화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솔직하게 이제 중3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 생명이 크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유전만 듣는 것도 권장을 해드리는 바이고요. 만약에 이제 생명과학에 좀 관심이 있어서 잘 하고 싶다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중3이 듣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중3 학생들 중에서 이제 심화반을 소화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소화하는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적어도 2번 이상 본 학생들 이제 심화반을 들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아마 개념반을 들을 텐데, 제 수업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이들이 고2가 됐을 때 1등급을 받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쉬운 기초만 강의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킬을 가르치기 때문에 중3 중에서 이제 개념반을 들을 때 중상위권 학생들이 듣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습 성취도가 중3 때 좀 많이 낮다 하는 학생은 솔직하게 그냥 다른 개념반을 먼저 한번 배우고 나서 수강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 이제 1등급을 고2 때 1등급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지금 성취도가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제 수업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이런 학생들이 제 수업 개념반을 듣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3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 학생들 수업을 듣는 거를
예, 수업이 듣는 게 아무래도 저의 수업 따라가기 더 쉽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진도 커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4회까지는 이제 1, 2, 3단원, 1, 2, 3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전부 다 개념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아까 앞에서는 5단원, 총 5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이라서 굳이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회 동안은 이렇게 유전만 천천히 먼저 개념 배우고 스킬, 마찬가지로 개념, 스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유전에 대한 개념 전부 다 가르치고 있고 아까 주 2회반 같은 경우에는 9회 커리인데 마지막 이 사람의 유전병 개념 정도만 가르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서 어쨌든 저의 강의를 들으면은 생명과학 5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개념은 다 학습이 되고 스킬도 전체 유전 스킬 100% 중에 30에서 50% 정도까지는 이렇게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의 이제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홍보하면서 끝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생명독학입니다. 블로그 이름도 생명독학이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어떤 자료가 있냐면은 이 생명과학 개념을 제가 직접 백지에다가 쓰면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의 길이는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만 보더라도 충분히 생명과학에 대한 개념 한 90% 이상 정도 학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놨고 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각종 모의고사, 올해 본 고3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아이들 참고 학습 계획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에 이제 또 특별 영상을 여러 개 찍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생명과학에서 이제 근육을 설명하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년 겨울방학 때 이 직접 근육의 운동을 25kg 바벨을 들고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강의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이들한테는 5kg 늘려서 30kg로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생명과학 수업, 그 다음에 또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동기부여 영상, 저의 인생을 담은 동기부여 영상도 찍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초에 이제 일타 스캔들이라고 해가지고 학원과 관련된 이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패러디한 일타가 될 헬창 생명강사 스캔들 이란 영상도 찍었으니까요. 네, 어머님들께서도 한번 제 이제 유튜브 방문하셔서 영상 보시고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네, 알람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나오시면 제가 다 친절하게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